안녕하세요 여러분, 정광석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분자생물학 기초라고 하는 제목의 영상으로 들어왔습니다. 몰레큘러 바이올로지를 줄여서 MB라고 썼고요. 총 4개의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그중 첫 번째 게 MB1입니다. 제목은 DNA 구조와 복제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른쪽 내용 잠깐 살펴보시면 DNA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DNA는 어떻게 생겼는가, DNA는 어떻게 복제되는가 라고 하는 내용을 이 영상에서 다룹니다. 자, 여러분들 감염 미생물학을 사전 영상 여러 가지 중에서 가장 관련성 높은 내용을 골라보라 하면 아무래도 지금 말씀드리는 이 분자 생물학적인 내용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유인즉 여러분들 몸속에 있는 여러 세포들이 항체를 만들어내는 방식, 혹은 세균이나 여러 진핵 세포들이 효소를 만들어내는 방식, 이런 것들이 이 영상 MB 시리즈에서 다 설명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각종 생화학적 반응을 지배하는 효소는 이제 단백질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했죠. 그런 효소들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지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몸속에서 증식하다가 자칫 발생할 수 있는 돌연변이, 이것이 변종이라고 하는 걸 만들 수가 있는데요. 가장 쉬운 예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기억하시죠? 여러 가지 변이들이 계속 나타나서 여러분들 우리가 굉장히 괴로워했었습니다. 그죠? 그런 변이가 나타나는 이유도 바로 이 영상에서 설명드린 DNA 혹은 RNA에 돌연변이 발생하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놈들이 이렇게 창궐하게 되느냐, 이런 것들의 기본 베이스가 여기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분자생물학에 관련한 이 영상 내용들은 가능하면 잘 숙지하시기를 권합니다. 자, 이제 시작합시다. 첫 번째, DNA란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DNA란 무엇인가? DNA는 디옥시리보뉴클레이크 애시드의 첫 글자를 땄습니다. 디옥시 할 때 D, 뉴클레이크 할 때 N, 그 다음에 애시드 할 때 A입니다. 자, 우리 사람 세포를 예로 들면 내부에 핵이 하나 있고 여러 가지 세포 소기관들이 있다는 걸 잘 알고 계십니다. 그죠? 이 핵 속에 들어있는 물질을 우리는 핵산이라고 합니다. 핵 안에 들어있는 산성 물질이기 때문에 핵산이라고 해요. 그 핵산의 거의 대부분이 DNA입니다. 그래서 뉴클레이크 애시드, 이게 핵산인데 그 중에서 디옥시리보스라고 하는 당을 가지고 있는 핵산 물질을 우리는 DNA라고 부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DNA라는 놈은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전달하는 핵심 분자입니다. 거대 분자입니다. 그 다음, 모든 생명체의 유전적 청사진 역할을 한다는데 이 말은 조금 어려운데요. MB 3번 영상, 센트럴 도그마라고 하는 그런 중심 가설이라고도 해요. 요 내용을 이해하시면 유전적 청사진이라는 말이 어떤 뜻인지를 잘 알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DNA의 구성 요소를 살펴봅시다.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조금 생소한 용어가 나오는데요. 오른쪽에 보신 요 그림이 뉴클레오타이드입니다. 우리 거대 분자, 생화학 영상에서 거대 분자라는 걸 설명을 드린 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탄수화물은 포도당 같은 단당류들이 쭉 이어붙어서 만들어진 거라고 했습니다. 단당류가 그 단위 물질, 단위 분자라고 했고, 이런 것들이 여러 개 이어붙은 것을 중합체, 그래서 거대 분자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 다음에 단백질은 아미노산들이 쭉 길게 이어붙은 거라 했어요. 그래서 아미노산이 단위 분자, 모노머이고, 이것들이 이어붙은 폴리머, 중합체가 우리가 말하는 단백질이 됩니다. 핵산의 경우에는요, 지금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것이 단위 분자입니다. 이게 모노머입니다. 모노머고, 그 다음에 요것들이 쭉 길게 이어붙은, 이게 다음에 또 뉴클레오타이드 또 하나 나오고, 또 하나의 뉴클레오타이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나오고, 이렇게 해서 쭉 이어져 나가서 오른쪽에 보시면 이런 긴 하나의 가닥 같은 분자를 만들어내는 것. 요것이 거대 분자 폴리머가 됩니다. 그래서 핵산도 거대 분자가 되고요. 그 단위 분자는 방금 말씀드린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놈이다. 이렇게 명칭을 기억하십시오. 자, DNA는요, 그 뉴클레오타이드를 구성하고 있는 몇 가지의 조그만한 그 화학 물질들 중에 당류를 디옥스리보스라고 하는 당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옥스리보누클레이크라고 해서 D라고 하는 글자를 씁니다. 이건 좀 어려운 개념이라 생각되시면 그냥 DNA는 디옥스리보스라고 하는 당을 쓰는 핵산이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갈게요. 이 가운데 보시는 오른쪽에 다시 한번 낙서를 찍고 갑시다. 지금 말씀드린 요 뉴클레오타이드라고 요 그림에서 보시면 가운데 슈가라고 하는 요게 당이고요. DNA의 경우에는 이 당이 디옥시리보스라고 하는 당으로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디옥시리보스라고 하는 당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일단 오각형으로 그림을 그리고요. 그 다음에 탄소가 5개예요. 여기 보시면 아까 디옥시리보스라고 하는 당은 5탄당 구조로 되어 있죠. 탄소가 여기서부터 여기 C가 하나 있고 C 있고 C 있고 C 있고 이거는 O예요. 조심하세요. 이거는 산소 O가 들어 여기 탄소 아닙니다. 산소가 들어 있고 여기서 마지막 한 가닥 빠져나서 여기에 탄소가 하나 더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1번 탄소, 2번 탄소, 3번 탄소, 4번 탄소, 5번 탄소입니다. 요 탄소 번호가 5번까지 가고 요 오각형 꼭지점인 요 놈은 탄소가 아니라 산소라는 걸 좀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5번 탄소하고 3번 탄소의 위치를 좀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아요. 2번 탄소의 위치도 사실은 중요하지만 요거는 우리한테는 그렇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니까 요건 좀 나중에 지나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개의 탄소로 이루어져 있는 당, 그게 리보스고, 리보스 중에서 2번 탄소에 산소가 없이 수소라고 하는 원자 하나만 붙어있는 이런 당을 우리는 디옥시리보스라고 부른다. 그럼 산소가 있으면 뭔데? 하면은 산소가 있으면은 리보스라고 하는 당이 돼요. 이건 RNA 할 때 설명드릴 겁니다. 지금 모르셔도 되고 좀 이따 다음 영상에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2번 탄소에 산소가 없는 5개 탄소로 이루어진 당을 우리는 디옥시리보스라고 부르고요. 이 디옥시리보스가 중간에 끼어 있으면서 한쪽에는 인산이라고 하는 물질을 달고 있고 또 반대편에는 옆에는 염기, 베이스가 염기라는 뜻입니다. 염기라고 하는 물질을 달고 있는 요 분자를 우리는 뉴클레오타이드라고 부른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인산과 염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릴 겁니다. 우선 인산이라고 하는 이 물질이 붙어있는 탄소 번호를 좀 기억해 두셔야 해요. 다시 여기다 그려볼게요. 요 파란색 슈가라고 되어 있는 놈의 제일 꼭대기에는 산소라고 하는 게 붙어있다 했습니다. 이게 탄소가 아니라 했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 1번 탄소, 요게 2번 탄소, 요게 3번 탄소, 요것이 4번 탄소, 마지막 여기 끝에 요것이 5번 탄소입니다. 인산은요 5번 탄소에 붙어 있다. 그거를 기억을 해 두셔야 해요. 중요합니다. 요거는 인산은 5번 탄소에 붙어 있다. 그 다음에 베이스, 염기라고 하는 물질들은 1번 탄소에 붙어 있다. 요거를 좀 기억을 해 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염기라고 하는 걸 설명을 좀 드리면 염기는 4가지 물질, 사실은 이제 DNA를 구성할 때는 4가지 물질이 쓰인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는 퓨린 계열 해갖고 아데닌, 구아닌, A, G 2개가 있고요. 피리미딘 계열이라 해서 사이민하고 사이토신 또 2가지 물질이 있습니다. 이거의 차이는요. 퓨린 계열은 염기 분자 하나가 고리가 2개가 이렇게 붙어있는 이런 모양으로 생겼고요. 피리미딘 계열의 염기들은 고리가 하나짜리예요. 그 차이입니다. 그런데요. 요것도 이제 이게 그러니까 아데닌이나 구아닌 혹은 피리미딘은 사이민이나 사이토신이라 했는데 요 형태적인 구분도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가 더 머릿속에 깊게 잘 담아둬야 할 거는 형태적 구분보다 염기가 서로 쌍으로 만날 때 어떤 염기가 어떤 염기하고 서로 짝지가 되는지 이게 사실은 좀 더 중요해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 오른쪽 그림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닥의 DNA 분자가 하나 만들어졌어요. 여러 개의 뉴클레오타이드가 세로로 길게 이어져서 한 가닥의 DNA 분자가 만들어졌다고 합시다. 그런데 DNA라고 하는 건 아까 앞쪽에서 유전적 청사진이라고 했죠. 설계도 원본이에요. 설계도 원본은 여러분들 아무렇게나 대충 보관하면 절대 안 되고요. 또 항상 중요하고 이게 고장이 나면은 그 다음 단백질 만들 때 모든 설계도가 다 엉망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 설계도는 반드시 여러분들 이중으로 보관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 갖고 가지고 있을 때 이걸 또 여러분들 PC나 노트북 같은데 따로 빼놓죠. 스마트폰에 안에도 사진이 들어있고 PC에 들어있으면 서로가 서로한테 백업이 돼서 이중으로 보관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한쪽 기기가 망가지면 다른 쪽 기기에 데이터가 있으니까 단계 쓸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예요. DNA도
단백질 설계도의 원본이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함으로 이거를 두 벌로 보관한다. 그래서 한쪽 가닥의 DNA가 있으면 반대편에도 같은 정보를 담고 있는 또 하나의 가닥이 서로 맞닿아서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이중 가닥이라고 우리가 불러줍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이중 가닥이 만들어지면 이렇게 꼬여요. 꼬이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오른쪽에 하나 더 보시면 그림이 더블 헬릭스라고 불러줘. 이게 이제 이중 가닥, 이중 나선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존재하게 되고, 지금 염기를 가지고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잠깐 다시 지우고 갈게요. 가운데 우리 지금 여기 집중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제 얼굴 잠깐 봐주세요. 두 가닥의 DNA 가닥이 이렇게 있다 칩시다. 그런데 얘들이 대충 갖다가 대어나갖고 완전히 결합을 시키지도 않고 대충 갖다 놓으면 이게 평소에 이렇게 잘 붙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서로 손을 꽉 맞잡아야 서로가 당겨도 안 떨어지지, 이 어깨끼리 살짝 대놓고 있는데 누가 당기면 벌어지겠죠? 마찬가지예요. 이 중요한 DNA 가닥 두 개가 서로 가까이 맞닿아 있을 때 얘들이 서로 아무렇게나 떨어지지 않게 만들려면 결국 두 가닥이 서로 이렇게 닿을 때 중간에서 이쪽 가닥과 이쪽 가닥 중간에서 서로를 당겨주는 힘이 뭔가 있어야 합니다. 제일 좋은 거는 결합이 돼버리면 제일 좋아요. 그런데 결합을 시키면 때에 따라서 나중에 다음 영상에 설명드리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요것을 분리해 가지고 뭐 이제 DNA를 좀 사용해야 할 때가 있어요. 특히 DNA 복제나 RNA 생성 같은 거 할 때. 그런데 이게 공유결합 같이 강력한 결합을 붙어버리면 이게 떼내는 게 이게 일이 장난이 아니에요. 정말 에너지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탄하게 가까이 붙을 수 있으면서 공유결합만큼 어렵게 뗄 필요는 없는 그런 적절한 수준의 서로 간 이 두 개 분자를 가까이 당기는 힘, 여기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실제 우리 생명체 속에서는 어떤 결합이 있느냐, 수소 결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수소가 중간에 끼어서 서로가 서로를 잡아당기는 그런 힘인데, 상세한 개념은 제가 다음에 기회 되면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두 가닥의 DNA 분자가 서로 가까이 맞닿았을 때 이쪽 가닥에 있는 안쪽에 염기의 분자, 염기 물질들하고 반대편 가닥에 있는 염기 물질들이 서로 다 수소를 가지고 있는데, 이 수소들끼리 서로가 서로를 이제 당기는 힘이 발생해요. 사실 수소하고 산소 사이에 이제 당기는 힘인데, 어쨌든 수소가 관여해가 있고 이 두 가지 가닥이 서로 가까이 끌려가는 힘이 존재합니다. 그걸 우리는 수소결합이라 부르고요. 이제부터 이것도 중요해요. 지금 아까 형태적으로는 우리가 퓨린 계열의 아데닌, 구아닌, 이게 골이 2개짜리, 이 피리미딘 계열은 골이 1개짜리라 했는데, 염기가 서로 짝지를 이룰 때에는요, 형태 따라가지 않고 수소 결합을 이루는 개수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아데닌은요, 퓨린 계열의 아데닌은 수소 결합을 2개를 만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구아닌은 수소 결합을 3개, 그 다음에 사이민은 이게 2개는 퓨린이고요. 피리미딘 계열은 사이민이 2개, 그 다음에 사이토신이 3개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 2개 만들 수 있는 놈들끼리 서로 가까이 끌리고 3개 만들 수 있는 놈들끼리 서로 가까이 끌리는 게 낫겠죠. 아무래도 2개짜리 3개짜리 서로 이렇게 되면은 서로 엇박이 나가지고 문제가 생겨요. 실제 좀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아데닌하고 사이민이 서로 가까이 끌리고요. 수소결합 2개씩 만들 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수소결합 3개씩 만들 수 있는 구아닌하고 사이토신이 서로 가까이 끌립니다. 그래서 기억하실 때는요, 형태적으로는 아데닌, 구아닌이 서로 퓨린 계열로 묶이는데, 수소결합을 서로 가까이 당겨질 때에는 AT, GC 이런 식으로 끌린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이것을 다음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상보적 결합을 이렇게 불러주는데, 어쨌든 수소 결합을 그러니까 DNA 한 분자 가닥 안쪽에 들은 이 염기 물질들이 반대편 건너편에 있는 DNA 가닥의 염기 물질하고 서로 이렇게 수소 결합이라는 방식으로 가까이 당겨지면 서로가 이렇게 딱 붙어 있을 수 있는데, 그때 한쪽 가닥에 아데닌이라는 염기가 있었으면 반대편 가닥에는 사이민이 있어서 서로 이렇게 두 개 수소 결합으로 당겨져 있고, 아데닌 다음 칸에 있는 놈이 사이토신이었다면은 반대편 DNA는 이제 서로 마주보는 이쪽 DNA의 두 번째 칸에는 구아닌이라는 놈이 있어서 서로가 3개의 수소 결합으로 서로 이제 짝을 이루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만들어진 이 이중나선의 DNA가
아주 똘똘똘 말려서 패킹이 잘 되면 염색체라는 놈이 됩니다. 자, 염색체는 여러분들 세포 속에서 평소에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평소에는 세포 속에 핵이 있고 핵 속에 이런 DNA 형태로 핵질이라고 하는 형태로 풀어져 있는데요. 요것이 세포 분열할 때 아주 똘똘 싸매져서 염색체라고 하는 게 잠깐 나타납니다. 그러다 세포 분열이 끝나면 염색체가 다시 확 풀어져 갖고 이런 핵질 해갖고 DNA로 다시 풀어져 나갑니다. 요런 구조로 DNA가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자, DNA 어떻게 생겼는가 사실 앞에서 다 말씀드렸죠. DNA는 두 가닥의 거대 분자가 서로 마주보고 서로 닿아 있는 방식이고요. 자, 이제 두 가닥 거대 분자. 이 거대 분자는 뭐라고 했죠?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물질들이 중합체라 했습니다. 폴리머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 분자가 두 가닥이 서로 마주보고 다 있는 상태. 다 있음. 그죠? 그냥 오른쪽 그림 요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 있고 그 사이에는 요겁니다. 아데닌은 사이민이라는 염기하고 서로 두 개의 수소결을 만들면서 상보적으로 닿아 있고 구아닌은 사이토신이라는 물질하고 서로 수소결합 3개를 만들어서 상보적으로 닿아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구조가 있다는 거 이렇게 오른쪽 보시면 이런 것처럼 이중나선 구조라는 것을 밝혀낸 게 여기 보시면 이분들입니다. 왓슨하고 크리긴 학자들이 이 구조를 밝혀내고 노벨상을 받았어요. 자, 세 번째는 이중나선의 주요 특징되어 있는데요. 이 주요 특징을 좀 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첫 번째, 아까 뉴클레오타이드 설명할 때 제가 리보스의 탄소 번호를 잘 기억하라고 했죠. 다시 한번 지우고 갈게요. 리보스 여기 가운데 보면 요 놈이에요. 요 놈. 요 놈 이걸 확대시켜 보면 다시 그려볼게요. 5탄당이니까 대충 오각형 만들고요. 그 다음에 꼭지점 여기에는 탄소가 아니라 산소를 그려 넣어야 맞다. 그 다음에 여기에 탄소 1번, 탄소 2번, 탄소 3번, 4번, 그다음 하나 더 빠져나와서 탄소 5번이 있는데 여기에 인산이 붙어 있다고 했어요. 그죠? 여기에는 탄소 1번에는 아까 뭐 아데닌이나 뭐 구아닌 등등 뭐 중에 하나가 오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뉴클레오타이드가 옵니다. 다시 리봇을 하나 그립니다. 탄소 1번, C는 빼고 숫자만 쓸게요. C1, 2, 3, 4 하나 뻗어나오고 여기 5번이 있고 여기에 또 인산이 하나 붙어 있겠지. 여기에 또 뭔가 염기가 하나 베이스 B라고 G라고 씁시다. 구안인은 염기가 왔다 쳐요. 지금 첫 번째 이 뉴클레오타이드하고 두 번째 뉴클레오타이드하고 서로 결합이 되어서 이어져야 합니다. 자, 이때 어떻게 이어지느냐? 위쪽에 첫 번째 있는 3번 탄소하고 두 번째 있는 5번 탄소의 인산하고 이렇게 이어져요. 이 뭔 말인가 싶죠? 이 개념, 이게 화학적인 결합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주 깊이 있게 혹은 100% 기억하실 필요는 사실 없어요. 지금 말씀드리려는 거는 탄소 번호 때문에 그래요. 요거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탄소 번호만이라도 일단 기억하시면 돼요. 자, 밑에 제가 말씀드렸죠. 먼저 온 뉴클레오타이드의 3번 탄소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나오는 뉴클레오타이드 리보스의 5번 탄소에 붙어있는 인산하고 서로 결합이 돼요. 3번하고 5번이에요. 밑에 또 리보스 하나 그리고 1, 2, 3, 4 탄소 하나 더 나오고 여기 인산 하나 있고 여기에 베이스가 뭐 사이토신이 왔다시피 이렇게 생긴 뉴클레오타이드가 하나 또 왔을 때 이 세 번째 뉴클레오타이드하고 바로 위에 결합해 이 두 개하고 결합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역시 바로 위에 요놈의 마지막 뉴클레오타이드의 3번 탄소하고 다음 뉴클레오타이드의 5번 탄소에 붙은 인산하고 붙어요. 자, 3하고 또 3하고 5가 또 이어졌죠. 이렇게. 요것도 이렇게 해졌고. 근데 잘 보세요. 탄소 번호가 제일 위쪽에서 따라오면은 5번에서부터 시작해갖고 3번 갔다가 그 다음 결합은 3에서 5로 가고 또 5번에서부터 3번까지 내려와갖고 또 3에서 5번 탄소 결합하고 이게 계속 반복이야. 그래서 DNA 분자 길게 있을 때 한쪽 끝에 탄소부터 제일 마지막 끝쪽에 탄소 번호를 써보면 5번 탄소에서 이게 위에 이렇게 그 작은 따옴표 쓴 이걸 프라임이라고 부르는데 5번 탄소에서부터 3번 탄소 방향으로 뉴클레오타이드가 계속 붙어 나간다라고 이야기해요. 요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이렇게 난잡하게 그려놓은 요 그림은 기억 못 하셔도 돼요. 이거는
이해를 위해서 제가 설명드린 건데 사실 요게 머릿속에 확 와닿지 않으면요. 요거 싹 버려도 돼. 반드시 기억해야 할 거는 뉴클레오타이드가 합성돼 나갈 때 하나의 뉴클레오타이드 다음에 붙이고 또 다음에 붙이고 또 다음에 이렇게 계속 붙여 나갈 때는 반드시 5번 탄소 방향에서 3번 탄소 방향으로 붙여 나간다. 요거를 잘 기억하셔야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한 가닥은 5에서 3으로 가고 다른 가닥은 3에서 5로 간다. 요거 오해하기 정말 쉬운 내용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 오른쪽 이 그림을 볼게요. 자, 이 뉴클레오타이드가 이렇게 이거 미안합니다. 그림 다시 그려야겠다. 미안해요. 요렇게 뉴클레오타이드가 하나가 있고 요렇게 하나가 있고 또 요렇게 하나가 있고 요렇게 하나씩 계속 이렇게 옵니다. 여기 5번 탄소에서부터 3번 갔다가 5번 갔다가 3번 갔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 맨 밑에 있는 뉴클레오타이드 끝에는 3번 탄소로 빠져나와요. 여기가 그래서 5에서 3으로 가는 방식이에요. 그런데요. 반대편 가닥은 어떨까? 반대편 가닥도 사실은 합성돼 나가는 방식은요.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붙어 나가기 때문에 5에서부터 3으로 가는 게 맞아요. 합성 방식도 이쪽도 사실은 5에서부터 3번으로 합성되는 게 맞는데 떡 다 만들어 놔놓고 가만 지켜보니 5번 맞은편에는 3번이 보이고 3번 맞은편 5번이 보이는 거야. 그래서 한 가닥이 5번에 5에 3으로 보면은 그 상태로 그대로 맞은편을 길 건너편을 보면은 3에서 5 방향으로 이렇게 서로가 닿아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헷갈리면 안 되고요. 합성 방향은 뉴클레오타이드 좀 더 복제 이야기 할 거라서 그래요. 합성 방향은 반드시 5번 탄소에서부터 3번 탄소 방향으로 합성을 해 나가야 한다. 그런데 두 개의 DNA 가닥을 합성시켜 놓고 서로 딱 붙여 놓으면은 한 가닥이 뒤집어져 갖고 서로 붙어 있기 때문에 이쪽이 5에서 3으로 갔으면 이쪽은 3에서 5로 가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알겠죠? 이게 뒤집혀 있기 때문에 5에서 3으로 가지 않고 3으로 5로 가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실제 합성 방향은 반드시 5에서 3으로 간다. 요거를 좀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다음 그래서 두 가닥의 방향이 서로 반대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다음 나선 방향. 나선 방향은 오른쪽으로 감겨요. DNA는 오른쪽으로 감기고요. 그다음에 한번 이렇게 맨 오른쪽 이 그림입니다.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나올 때까지 내부의 뉴클레오타이드가 평균 10.5개 정도 여기 적혀 있죠. 10.5개 쌍 정도의 염기쌍이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메이저 그루브하고 마이너 그루브라는 게 있는데 낙서가 너무 많다. 또 좀 지울게요. 보시면 여기 움푹 깊이 들어가는 곳이 있고 여기 살짝 얕게 들어가는 곳이 있어요. 요것을 메이저 그루브라고 그러고요. 요것을 소문자로 마이너 그루브라고 쓰는데요. 메이저 그루브가 움푹 들어간 이 자리에 보통 여기 보시면은 이 주홈이라는 게 메이저 그루브인데 여기가 많은 단백질들이 결합하는 위치이고 얕은 마이너 그루브를 부홈이라 쓰는데 좁고 얕으면서 일부 단백질하고 작은 분자들이 결합할 수 있는 부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이저 그루브가 깊게 푹푹 박힌데 여러 가지 효소도 붙일 수가 있고 때에 따라서는 형광빛을 내는 이런 화학물질들을 갖다 붙여 넣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메이저 그루브 상당히 중요한데 이거는 이제 저희 같이 이거를 전공으로 쓰는 사람들은 그렇고 여러분들은 메이저 그루브하고 마이너 그루브 이렇게 두 가지의 홈이 계속 보이고 큰 홈에 주로 단백질 효소 같은 게 많이 붙어서 작업을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슬라이드에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5에서 3으로 다시 씁니다. 다시 쓸게요. 합성 방향은 DNA 합성 방향은 5번 탄소에서부터 3번 탄소 방향으로 간다. 이거는 절대적인 원칙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두 가닥 합성시켜 놓고 합성된 두 가닥을 서로 딱 맞닿아 놨을 때 보면은 5에서 3 가고 5에서 3 가면 서로 쌍이 안 맞아요. 이걸 이렇게 뒤집어 붙여 놓으니까 이쪽에 5에서 3으로 갈 때 반대편에 있는 건 3에서 5로 가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그 뜻입니다. 그걸 우리는 반평행성이라고 부른다라는 뜻이에요. 자, 세 번째 이제 DNA의 합성에 대해서 봅시다. 합성 복제입니다. 복제. 자, DNA 복제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 기존 DNA를 주형으로 사용해서 동일한 두 개의 DNA 분자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주로 언제 발생하느냐?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세포 분열이 있을 때나 혹은 DNA의 훼손이 발생했을 때 일정 부분을 리페어, 수복할 때도 이런 과정이 일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우선은 우리는 세포 분열할 때 발생하는 걸 DNA 복제라고 기억해 둡시다.
자, DNA 복제의 주요 특징입니다. 반보존적 복제라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제가 위에 이렇게 두 가닥의 나선으로 되어 있는 DNA가 있다 칩시다. 그런데 이것을 좀 이해하기 편하게 펼쳐놨다고 쳐요. 길게 뻗었다 치면 여기 염기들이 막 촘촘하게 있고 여기 반대편도 염기들이 촘촘하게 있고 서로는 서로한테 이렇게 쌍으로 다 이어져 있습니다. 자, 이거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야, 이거하고 똑같은 거를 하나 더 만들 거예요. 어떻게 만드는 게 가장 좋을까요? 어떻게 만드는 게 가장 좋을까요? 지금 이게 색깔을 바꿀 수가 있나? 이렇게 해볼까? 아니, 이거 말고 주황색 말고 녹색으로 해볼게. 잘 보이려나 모르겠다. 이거 한 가닥하고 요거 한 가닥 두 개가 서로 지퍼처럼 맞닿아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를 여기 전부 다 쪼개가지고 일일이 다 쪼개갖고 다 헤쳐갖고 보고 똑같이 하나씩 더 만드는 게 편할까? 그거 좀 불편하겠죠? 결합 다 찢으려면 되게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요. 요 방금 그랬던 요거 두 개를 일단 쭉 나눠요. 꼭 짚어 쭉 내리면 벌어지듯이 요 뒤에 이 두 개 딱 붙어있는 DNA 가닥을 뜯어버린다고. 이게 쉬워요. 왜냐면은 한쪽 가닥 반대편 가닥 사이에 염기들이 서로 붙는 거는 완전한 가까이 아주 단단하게 붙어있는 공유결합 같은 게 아니고 수소 때문에 슬그머니 가까이 붙어있는 수소 결합이 있어요. 그래서 떼기도 상당히 쉬워요. 일반적인 결합 떼기보다는. 벌리면 쑥 벌어져. 벌어지면은 어떻게 될까? 다시 빨간색을 만들어 볼게. 벌어지면은 요놈이 두 가닥으로 이렇게 나뉠 거예요. 나뉜 다음 요쪽 가닥 보고 요거하고 똑같은 것을 한 가닥 만들고 그 다음에 오른쪽 가닥을 보고 또 한 가닥을 더 만들고 이러면 자 그러면 이 가닥은 바로 옆에 요 가닥을 보고 그대로 복사 붙이기 그대로 옆에 그러니까 빨간색 요 가닥을 보고 그대로 따라서 똑같은 걸 만들었기 때문에 얘 두 개가 이거 앞에 거하고 똑같아져요. 이것도 요쪽 빨간색을 보고 그대로 따라서 하나 더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쌍이 된 요것도 이거 똑같아요 원래 거하고. 그럼 어떻게 되나? 당초에 만들었던 빨간색 두 개로 만들어져 있던 이 DNA가 갈라져서 새로운 DNA를 두 개를 만든 거예요. 맞죠? 그러면은 새로운 DNA 속에는 원래 있었던 이 원본 DNA가 얼만큼 들어있습니까? 원본 DNA가 한 가닥이 들어있어. 이거 보고 그대 똑같은 걸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두 개 중에서 반을 그러니까 온전한 한 개 DNA 중에서 절반을 복제시켜서 새로운 걸 만들었기 때문에 이 새로운 DNA 속에는 원래 DNA의 절반이 들어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반이 보존되어 있다해서 반보존적 복제 방식이라고 불러줍니다. 지금 여기 적혀 있는 게 그걸 말하는 거고요. 자, 이제 아까 제가 제일 처음 설명할 때 이렇게 덜덜덜 꼬여있는 DNA를 일단 푼다고 했죠? 이렇게 완전히 막 직선으로 다 풀어버리는 건 아닌데 이렇게 꼬여있는 게 일단은 이것처럼 풀기는 풀어요. 그 푸는 효소가 여기 보시는 헬리케이즈라고 하는 효소가 있는데 헬리콥터 할 때 그 헬리하고 같은 뜻이에요. 헬리케이즈라는 효소가 붙어서 오른쪽 그림입니다. 이렇게 돌돌돌 꼬여있는 DNA를 쭉 지퍼 열듯이 풉니다. 여기 이게 헬리케이즈예요. 얘가 요 틈 사이에 쫙 끼어 쫙 지나가면서 지퍼 쭉 내리듯이 주르륵 풀어줍니다. 그러면은 두 가닥으로 이렇게 나뉘고요. 나뉘고 난 다음에 한쪽 가닥을 보고 그 안에 있는 이쪽 가닥에 있는 DNA 염기설이랑 똑같은 염기로 구성할 수 있는 뉴클레오타이드를 가져와 계속 착착착착 붙여나가는 효소가 하나 또 있어요. 그것을 우리 여기 보시는 DNA 중합 효소, DNA 폴리머라이즈라고 부릅니다. 요 효소가 한쪽 가닥에 붙고 반대편 가닥에 붙어요. 그래갖고 이쪽 가닥을 보고 얘가 쭈쭈쭈쭈 DNA 만들어내고 요쪽 가닥을 위에 가닥을 보고 이 효소가 또 쭈쭈쭈 이제 새로운 DNA를 만들어낸다는 뜻이야. 오케이? 그러면은 요렇게 한 가닥, 요렇게 한 가닥이 만들어지겠죠. 헬리케이즈는 이거 다 풀어질 때까지 계속 밀고 가요. 물론 얘가 시작부터 끝까지 다 밀고 가는 거 아니에요. 중간중간에 계속 동시에 여러 군데서 지퍼가 당겨지기 때문에 헬리케이즈가 여러 군데 붙습니다. 여러 개 헬리케이즈가 그렇게 해서 복제가 된다.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양방향성 복제. 한쪽 가닥 다 끝나면 다음 거 복제가 아니고요. 하나 달릴 때 반대편 가닥도 같이 달려요. 그래서 동시에 양방향으로 복제를 한다. 이제 이렇게 볼록하게 벌어진 요것을 우리가 replication bubble, 복제 버블이라고 불러줍니다. 요게 이렇게 볼록하게 부풀어오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반불연속적 복제. 요게 좀 어려운 내용인데요.
요거는 다음 슬라이드에 그림이 있으니까 그걸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건 조금 더 설명드리기라고 맨 마지막에 자 시작하고 DNA가 쭉 만들어진 게 길게 이어진 다음에 다 복제 끝났으면 끝 하는 요 순으로 간다 해서 개시, elongation, 신장, termination, 종결 이렇게 불러준다. 자 이제 아까 제가 5번 탄소, 3번 탄소 그렇게 강조했던 게 여기서 나와요 지금. 자 이게 이제 DNA 복제라고 하는 이제 다른 사이트에서 그림을 가져온 건데요. 참고로 봅시다. 한 가닥이 5번에서부터 3번으로 쭉 이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반대편 가닥도 합성되기에는 얘가 여기서 이쪽 가닥 합성되는데 실제로는 5번 반대편 3번인 것처럼 보이고 3번 반대편은 5번인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 상태에서 여기에 헬리케이즈가 하나 낑겨가지고 쭉 벌려요. 근데 벌릴 때 한쪽으로만 벌리는 게 아니고 이쪽으로도 벌리고 이쪽으로도 벌리고 동시에 벌려. 헬리케이즈 두 개 들어가는 거야. 쭉 밀고 나가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복제 아까 말했죠? 복제 거품이라 했죠? 거품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에 뭐 이제 프라이메이즈와 폴에인 이건 모르셔도 되고요. RNA 프라이머는 일단 모르셔도 돼요. 여기에 지금 보시는 DNA 폴리머라이제이션을 일으키는 DNA 중합 효소가 붙어서 복제를 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부터 이걸 좀 볼 거예요. 요것만 확대시켜서 볼게요. 지금 여러분들 여기 윗가닥하고 밑에 가닥도 있어요. 여기 윗가닥은 5에서부터 3은 이쪽 방향으로 가요. 5, 3, 5, 3 계속 이렇게 가겠지. 그런데 가다가 5, 3 여기서부터 복제가 되기 시작했다 칩시다. 그러면 5에서 3으로 갈 때 이 건너편에 있는 여기 새롭게 복제해서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놈은요. 여기가 5가 되고 3이 되고 5가 되고 3이 되고 5가 되고 3이 되고 이렇게 복제해 나갈 수가 있어요. 이게 이해가 되나요? 이게 이해가 돼야 합니다. 자 그런데 자 잠깐만요. 그렇죠. 5에서 3 제가 반드시 그 DNA 합성은 5에서부터 3 방향으로 가는 5에서 3 가고 5에서 3 가고 5, 3, 5, 3 이쪽 방향은 쭉 그냥 5에서 3 다음 거 뉴클레오타이드 붙이고 그 다음 뉴클레오타이드 또 붙이고 계속 붙여 나갈 수가 있어요. 이쪽 방향한테. 근데 여기서 계속 5, 3, 5, 3 이렇게 계속 갈 때 이쪽으로는 그냥 쭉 직선으로 갈 수 있는데 이쪽은 어떻게 될까? 이 반대편은 3, 이거 반대편 5, 3, 5가 돼요. 3에서 5, 3에서 5 이렇게 간다면 이게 합성이 안 돼. 이게 이해가 돼요? 이게 이해가 돼야 합니다. 5에서 3으로 계속 반드시 가야 한다고 했는데요. 반대편 가닥의 합성 순서가 5, 3, 5, 3이면 이쪽으로는 갈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반대편 가닥이 보니까 3, 5, 3, 5, 3, 5 순으로 가야 한다. 이거는 한 번에 합성이 안 돼. 이게 문제라. 그런데 이쪽으로 합성은 하긴 해야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어떤 방식을 쓰냐면요. 어떤 방식을 쓰냐면요. 일단은 헬리케이지 쭉 더 풀다, 갈 때까지 가. 쭉 지나가다 보면, 이제 계속 더 써볼게. 5, 3, 5, 3 계속 이어져 나간다 치면, 이 헬리케이지 여기서 계속 풀어나가고 있어요. 이게 헬리케이지가. 헬리케이지 풀어나가고 있으면, 일정 부분 좀 풀고 나면은 이쯤부터 풀어졌을 때 여기에 DNA 중합효소 붙어갖고 5, 3, 5, 3, 5, 3 이쪽 방향으로 합성해 나가는 거야. 조그만 조각이 만들어지겠죠. 이쪽은 풀고 나가는 대로 그러니까 이제 왼쪽 부분은 풀어 나가는 방향대로 계속 합성을 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반대편으로 간 쪽은 야가 어느 정도 풀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짧게 하나 만들고 또 더 가라 쭉 더 간 다음에 또 이마에 풀어놨으면은 또 여기서부터 이까지로 또 짧게 만들고 조각조각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그게 지금 보시면 요 그림이에요. 세 번째 거. 락스 지우고 다시 봅시다. 자, 이쪽에서는 이 DNA 중합효소가 쭉 타고 가면 여기 헬리케이스 계속 자르고 벌리고 있고요. 쭉 타고 가면서 계속 이어서 만들 수 있어. 그래서 이 이어진 게 오른쪽 보시면은 계속 이어져 나간다는 뜻이야. 그런데 이쪽 방향은 그냥 그대로 이 헬리케이스 풀고 나가는 방향으로 가면 3535 방향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이걸 합성이 안 된다. 그래서 좀 기다렸다가 어느 정도 풀어지고 나면 53 방향으로 조그만 조각 만들고 또 좀 기다렸다가 어느 정도 풀어지고 나면은 또 53, 5에서 3간 좀 조각 만들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쪽은 긴 가닥 하나 만들어지고 이쪽은 짧은 것들이 이렇게 몇 개가 있고 이래 될 거예요. 자, 조각조각 난 DNA 가닥은 의미가 있을까요? No,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얘들께 서로 이어 붙여줘야 해요. 그때 라이게이즈라고 하는 딱풀 같은 요소가 있어요. 이게 딱 붙어 와가지고 여기에 이 가닥하고 이 가닥 끝을 서로 이어줍니다. 요 가닥하고 요 가닥을 서로 이어주는 거. 요게 여기 보시는 라이게이즈라고 효소가 하는 방식이에요. 이 반대편도 똑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복제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원래 가닥, 파란색 가닥이 여기 한 가닥에 들었고 세 가닥 주황색 하나. 반대편에도 파란색 가닥이 하나 들었고 세 가닥 하나. 그래서 이거를 반보존적 복제라고 부른다라는 뜻이에요. 자, DNA 복제할 때 두 가지 기억하셔야 해요. 1번 방금 말씀드린 반보존적 복제가 있고 2번은 아까부터 계속 강조하는 거 합성 방향은 반드시 5에서 3 방향으로 가야 한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요 복제 방식이 헷갈릴 일이 없다. 자, 이렇게 하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제 요약할게요. 이번 MB1의 요약 내용입니다. DNA란 무엇이냐? 세포에 존재하는 유전 물질로서 ATGC 4개의 염기를 이용해서 유전 정보를 암호화하고 있는 거대 분자이다. 자, 퓨린 계열은 고리 2개짜리로 A하고 G가 해당되고, 그 다음에 피리미딘 계열은 T하고 C가 거기에 해당된다 했어요. 그런데 서로 상보적으로 맞닿는 방식 할 때는 수소결합 3개를 만들 수 있는 것들이 구아닌하고 사이토신 서로 이렇게 맞닿고, 그 다음에 수소결합 2개를 만들 수 있는 놈들은 아데닌하고 사이민이 서로 맞닿는다. 요거를 기억을 잘 하라 했습니다. 그 다음 DNA는 어떻게 생겼는가? 이중나선 구조로 되어 있고 뉴클레오타이드가 연속으로 쭉 길게 결합해 있는 중합체다. 그리고 중합체이고 반드시 5에서 3 방향으로 중합되어 나간다 했습니다. DNA는 어떻게 복제되느냐? 다양한 효소가 관여하며 DNA 폴리머레이즈, 헬리케이즈, 또 뭐 있으면 아까 라이게이즈 등등 되게 다양한 효소들이 관여하고 있고요. 얘들이 이중나선을 풀어서 반보존적 방식으로 복제갖고 새로운 가닥 2개를 만들 수가 있다. 이게 말씀드렸던 내용 요약입니다. 자, 감염 미생물학과 연관성. 세균과 바이러스는 핵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바이러스 경우에는 DNA를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RNA를 핵산으로 갖고 있는 놈들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우리 잘 아는 SARS-CoV-2 코로나 코비드-19이죠. 코비드-19을 유발하는 이 바이러스가 RNA 바이러스입니다. 또 하나 또 있죠. 우리 잘 아는 거 에이즈 바이러스도 RNA 바이러스예요. 자, 이들이 이런 핵산 같은 것들이 갖고 있는 놈들이 사람을 감염시킨 데 증식하려면 우리 몸속에 세포 안에 들어왔고 얘들이 지가 갖고 있는 핵산을 계속 두 배로 불려 나가야 해요. DNA를 가지고 있는 감염원의 경우 중합효소의 도움으로 계속해서 반보존적 복제를 시행한다. RNA 갖고 있는 놈도 좀 다른 방식으로 이거는 감염 미생물학 할 때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복제된 DNA는 새로운 감염원 세포입니다. 혹은 바이러스로 조립돼 가지고 다른 세포를 감염시킨다. 말이 조금 좀 잘못됐는데 조립이란 말은 바이러스한테만 해당이 되는 거고 세균 세포한테는 조립이 아니라 증식이란 말을 써야 돼요. 이거는 좀 오타가 있었네요. 이렇게 된다. 이걸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걸로 우리 MB1 마치고 MB2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